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GM 인스티튜트의 리차드 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 제목을 재정보조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잡았습니다. 멋있네요. 오, 제목은 뭐 대표님이 잡으신 거니까. 본인이 제목 잡고 본인이 멋있다고 말씀하시는. 아킬레스건, 그럼 좀 약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예, 하도 우리가 쓰는 말 약점이니 잘못된 상황이 너무 통상적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요즘에 이제 학자금 시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더 기억에 남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보조의 아킬레스건, 과연 무엇이 우리가 재정보조를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지 한번 좀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신청이 시작됐으니까 그 신청의 우선순위라든가 마감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신청 시 기본적으로 빨리 신청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빨리 하나 마감일 이전에 하나 똑같습니다. 아, 빨리 하는 거나 마감일에 하는 거나 같다고요? 네. 미리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예,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어보지도 않는데.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하면 네. 재정보조의 기금이 모자라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설이라 그러죠. 선입견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의 의견 때문에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맞습니다. 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예. 명언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에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그렇더라고요, 정말. 네. 네, 주정부가 있고 학교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보조의 구성이 네. 우리가 연방정부 그리고 또 주정부, 대학의 또 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기금의 또 데드라인이 중요하겠죠. 아, 예. 그런 부분은 연방정부 데드라인은 이제 이 6월 말일이니까 6월 말.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학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6월 말일까지 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는 커다란 지장이 없지만 연방보조금은 굉장히 적죠.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펠 그랜트. 네. 가장 대표적인 연방정부 펠 그랜트가 네. 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네.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작년에 이제 6,940억이었는데 아, 매년 조금씩 올라가죠. 예, 조금씩 올라가죠. 이제 7,040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기금을 좀 예산을 확충을 해서 더 늘렸다고 하나도 그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연방정부의 펠 그랜트 같은 경우는 그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가정에서 분담해야 될 그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극빈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거고 네.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대학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은 늘었는데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오늘 제목이 재정보조의 아킬레스건. 예, 그러니까 예. 이 마감일에서도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주정부 마감일을 들 수가 있죠. 네네. 그 대학이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정부 데드라인을 맞춰줘야 돼요, 마감 일자를. 네. 그런데 그 마감 일자들이 이제 대개 12월 말이라든가 1월 중순, 3월 초, 4월, 5월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 자체 내 우선 마감 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우선 마감 일자도 신입생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조기 전형을 하는 학생들이 제일 빠르고요. 네. 그게 이제 금년도 10월 말일이나 네. 11월 첫째 주라든가 그 대학의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생일지만 레귤러 일반 전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늦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재학생의 마감 일자가 굉장히 늦습니다. 재학생들의 마감 일자가 대부분이 이제 내년 1월, 2월
뭐 네. 4월 뭐 이렇게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 신청 내용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치. 알아야 돼. 사실 알아야 예. 돼. 내용 없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얼마를 줘야 될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신청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대학을 선정할 것이냐. 그 대학 선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죠. 아, 네. 예, 재정부 좀 많이 주는 대학을 골라서 선정을 해서 입학 사정을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뭐 아이가 원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대학을 지원할 대학에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알려면 30개를 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는 대학만 있고 미국에 지금 현재 재정 보조를 해주는 2,900여 개 대학이 있는데 각 주마다 뭐 100년, 200년 된 대학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이민자들이 귀에 익숙한,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익숙하다는 거는 실제 미국의 현지 사정보다는 그 1970년대, 80년도에 어느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왔느냐 그 동문들이 다 자기 대학이 낫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대학 그 동문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동문이 센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더 많잖아요. 그건 이제 뭐 본국에 돌아가면 네. 하시겠지만 뭐 미국은 그런 거보다는 네. 미국도 학연 지원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죠. 예, 따지지만 미국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미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학 선정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재정보조 신청하는데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우리가 브레이크 한다든가 시프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영어 되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 알아서 했어요. 애한테 다 맡기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그렇죠. 문제 때문에. 예. 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라는 거는 영어를 잘해서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영어 잘하면 사업을 성공한다 그러면 왜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있어요? 꿈도 영어로 꾸는데. 그 사람들 다 꿈도 영어로 꾸고, 네. 진짜 거지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렇죠. 아니 뭐 초등학생도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렇죠. 미국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재정 보조를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자녀와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와 그러니까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아주 일률적인 그런 행보가 있습니다. 네. 뭐 IRA라든가 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든가 뭐 Roth IRA라든가 뭐 아니면 401k 네. 아니면 403b 뭐 TSP 네. 뭐 SEP IRA 뭐 Simple IRA 이런 가지 일들을 많이 이제 버리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저지른다 하는 게 낫죠. 이것도 저지른다. 근데 노후 준비 또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고서는 네. 그거는 뭐 노후 준비 은퇴했는데 왜 그걸 계산하냐.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학자금도 쓸 수가 있는데 대학에서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본인은 그걸 세금에서 공제를 해서 공제 혜택도 보고 네. 그걸 본인 연금에도 넣고 그거를 공제해서 낮아진 인컴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동등하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게 다 몰수하는 식의 가정분담금이 계산이 됩니다. 아, 재정보조라는 게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계산이 되고 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 학교가 몇 %를 주냐, 즉 파이낸셜 니드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형평성을 평균적으로 따지고 또 받는 금액의 무상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산을 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거는 오히려 그걸 하기 전보다 가정 분담금이 대략 그 하기 전에 수입에서 계산된 금액에 그 불입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가정 부담이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401k를 뭐 1만 5천 불 넣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 한 명이 대학을 가는데 10만 불 있으신 그 인컴이 있는데 거기서 1만 5천 달러를 401k 만약 넣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W2 이제 서식에 보면 아이템 넘버의 12번 뒤에다 찍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공중 서류를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10만 불일 때는 대략 한 2만 1천 불 정도의 가정 부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불입하는 한 15,000 정도의 한 5천 불 정도, 3분의 1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대략 한 2만 6천 달러 정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 그냥 그걸 공제를 해서 8만 5천을 만들었을 때 일반 8만 5천 버는 가정에서는 한 1만 4천 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정 분담금이 한 1만 2천 달러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1만 5천 불을 본인이 공제를 안 했을 때 세율을 약 20%로 계산하면 한 1만 2천 달러 정도를 쓸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불이익이 더 크죠. 왜냐하면 가정 분담금이 증가를 하면 대상 금액만큼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분담이 증가하는 만큼 내 주머니 돈에서 내야 되지만 애프터 텍스 달러로 네.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못 받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만큼을 100%를 원래는 지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83% 정도가 평균 무상보조금 그랜트나 스칼러십인데 만약에 100이 증가를 했으면 83도 못 받으니까 183이라는 그런 로스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상. 네. 그동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도 뭐 집에 네. 그러니까 곤충들이 출연을 하면 예. 예. 아, 걔네들이 출연을 하는군요. 우리 집이 무대구나. 그 박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가만 놔두면 네. 예 건강도 해치지만 그렇죠. 네. 예 지저분하기도 하죠. 네. 또 집도 망가지고. 예, 알도 까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재정 보조를 통해서 대학 선정에 이제 그 영향을 주고 네네. 자녀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고 가정의 재정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무슨 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재정 보조를 상담을 한다는 거는 네. 가정의 수익과 자산, 즉 여러 부류가 있겠죠. 네. 어떤 분들은 스탁이 있을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IRA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네. security로 그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자산들이 있는데 네. 연방법에 그런 거를 상담을 하고 디스커션 하는 자체가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라이센스가 따로 있군요. 예, 따로 있죠. 그 굉장히 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eries 6나 637, 뭐 27, 65 이런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 보조를 그러니까 대서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한 건 성적만 올리면 되는데 학원들이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적 올리러 가는 데가 학원이죠. 그러니까 개인 수업. 튜러링이라든가.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성적 올리는 많은 튜러를 붙여서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데 네. 이 진학 상담하니까 문제죠.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자금 서비스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대요. 학원들이요? 예, 등록을 안 한대요. 아니, 거기는 애들 과외 공부하러 가는 데인데 거기에서 진학 상담도 하고 학자금 서비스까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녀한테 다 맡긴다. 제가 굿럭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정 부재 공식을 이해를 못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그런 최소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자체 내에 평균 데이터를 알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 매번 변동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편견이나 오피니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이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첩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완전히 그렇죠. 그 학교에서 저촉하고 있는 공식이 페더럴 포뮬라인지 아니면 인스티튜셔널 메서덜리지인지 컨센서스 메서덜리지인지 그거조차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잘못해갖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느 주립대가 됐는데 네. 한 2단계 낮은 주립대에서 장학금 많이 준다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코넬에서 이 학생 코넬에서 거의 거의 전액 가까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냥 신청서만 내는 거로 의미를 두고 하다가 결국은 한 3만 달러를 내야지만이 재정 보조 받은 다음에 예, 뭐 아무리 뭐 4, 5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도 그런 다음에 한 주립대에서는 전액 장학금 준다 그러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그죠. 뭐 요즘엔 주립대도 좋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네. 많이 독려하겠죠. 네. 예, 자녀의 미래가 뒤바뀌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마치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차라리 약이 있으면 좋은데 예, 피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네. 예, 마치 뭐 결핵에 걸렸는데 약국에 가서 기침약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 감기약 찾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네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여러분들 학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진학상담이야, 뭐 상담이야, 뭐. 근데 거기에서 학자금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 네. 더군다나 뭐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한 번도 등록도 안 해본 분들이 학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죠.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본인은 뭐 SAT 시험 한번 쳐보지 않았는데 얘는 SAT 점수가 뭐가 약하니 뭐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인터넷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참 호구지책으로 자녀를 볼모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생은 도박이 아니라는데 이 많은 도박을 하고 계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학원 문제는 저희가 심각한 문제여서 여러 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청서 내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학부모님들 중에는. 뭐 끝장나죠. 접수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접수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를 오시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네네. 그러니까 신청서의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신청하다가 뭐 무슨 어려운 질문이 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근데 신청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우리 사촌이 도와줬어요.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든지 라면은 같이 끓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맛의 천차만별이 예? 이 요리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고 네네. 예, 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 신청서의 의미를 두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제대로 받는 거를 못 봤어요. 90%는? 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네. 제대로 받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분이 82,000 들어가는 데서 네. 뭐 6만 8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80%가 무상보조금이 안 갚아도 되는. 그러면 우리 홍 기자님께서는 네.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받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잘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82,000에서 뭐 6만 8천 받았다. 근데 정확하게 그 대학에서 지불하는 형평성을 따져보면 이분은 7만 2천을 받아야 돼요. 4,000불을 덜 받았다. 그것도 무상보조금을. 무상보조 4,000불을 덜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재정보조라는 게 이렇게 공식대로 이렇게 딱 카트를 하는 게 아니죠.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은 에버리지, 형평성을 보는 거예요. 네. 에버리지라는 거는
정확하게 에버리지대로 받은 사람도 있고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신청 과정에서 최소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뭐 그 실수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실수는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인컴이 무조건 너무 높다고만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또 없다고 잘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학비를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피해갈 수가 있죠. 아,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한 그런 IRA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분이 뭐 최소한 LLC라든가 아니면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네.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 사업체 내에 우리가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플랜을 넣어서 익스펜스를 공제를 할 수가 있죠. 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라인 넘버 17에 뭐 펜션이라든가 프로핏 쉐어링 네. 아니면 18 라인 넘버 18에 뭐 이제 임플로이 베네핏 플랜 마치 뭐 디파인드 베네핏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쓸 수가 있죠. 아, 예. 예.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당연히 보조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Good luck.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미국에서 극빈자의 기준을 보면 네. 극빈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최소한 4만 5천 이상 넘어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네. 아, 최소한 아파트비가 주마다 다르지만 네. 아무리 못해도 한 가족이 살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1,500에서 2,500 사이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주거비만 해도 한 3만 달러 가까이 나가는데 그런데 연인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작년에 뭐 쿼터 밀리언 벌었다가 금년도에 파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하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스페셜 서컴스턴스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3만 달러를 보고했는데 한 달에 쓰는 경비가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에서 5천 불이 나왔다 그러면 네. 그 재정보조 담당관이 믿겠습니까? 일단 의심을 하겠죠. 예, 신청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죠.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좀 더 보조를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으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또 추산합니다. 그 정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세금을 안 낸 돈 아니냐. 뭔가 세금을 안 낸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언택스드 인컴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보나요? 잔인하게 보죠. 꼼꼼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걸리냐에 따라서 동대문 수문장과 서대문 수문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대충 보고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만약에 홍 기자님이라면 네. 누구한테 장학금 이거 먹어줘야 되는데 네. 단위수가 네. 100불, 200불도 아니고 그렇죠. 몇만 불. 예, 1000단위, 몇만 단위 넘어가게 되면 네. 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대학의 기본 목적은 그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바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학교의 학생이 5,000명인데 한 사람당 3,000달러 정도만 적게 줘도 예를 들어서 1,500만 불이 세이브가 되는데. 와. 그죠? 그래서 학교의 대학에 따라서는 제가 뭐 페퍼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못 들었습니다. 재정 보조의 그 내역서 자체를 네. 어필 기간을 거의 안 주려고 8월이나 돼야지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보내준다든가. 네. 그러니까 참 대학별로 상당히 많은 그 지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제 우리 아이는 입학만 시켜주세요. 합격만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 재정보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줘.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네. 진짜로? 아니 서플리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당신의 부모가 네. 주체는 학생이에요. 항상 이유는. 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네. 이 재정보조의 기본은 연방보조금, 네. 주정부 보조금, 네. 대학 자체 내 기금, 네. 그리고 부모. 음. 부모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재정보조예요. 가족장학금. 그러니까 네.
오이그 플랜이라든가 네. 코브델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가 아니면 에듀케이션 IRA라든가 네. 대학의 학자금을 목적으로 저축을 해놨을 경우에는 그게 부모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그 돈을 먼저 써라 하는 관점에서 그만한 액수가 현금으로 있을 때보다 가정 분담금을 거의 500% 정도로 올려줌으로써 재정 보조가 굉장히 줄어들게 해서 그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 돈부터 쓰세요 하는 건 불법이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게 가슴에 팍 와닿는데요. 잘해야 돼요. 그러시는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평생 일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보다 네, 잘 하는 게 그렇죠.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네, 네, 합법적으로. 예,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 보고 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그 크리미널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네요. 예. 왜 조작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를 이베이션 하는 거는 일리걸이지만 네. 어보이던스 피해가는 거는 합법이죠. 아, 네. 리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항상 사전 준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해서 문제는 되는 거예요. 네, 네. 준비들은 다 하세요. 나 뭐 해야지. 마음은 많이 먹는데, 네. 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학생들. 예,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않잖아. 아, 맘먹는 걸 실천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착각이라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주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펩사로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립학교 가는 경우에는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들이, 뭐, 우리 애는 펩사에서 얼마 받았는데, 그러니까 펩사의 기본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이에요. 아, 펩사라는 게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인데, 네. 신청서일 뿐이죠. 아. 펩사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의서부터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CSS 프로파일 하지만, 네. 그 CSS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시고, 네. 예, 그냥 CSS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SS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인데, CSS 요구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펩사 자체는 연방정부 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만을 계산하기 위해서 네. 아주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GPA가 2.0만 넘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네. 예, 해당 사항이. 아, 그러면은 CSS 프로파일을 낸다고 하더라도 펩사는 펩사대로 또 해야 되는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제 무조건 펩사는 하고. 그죠. 예. 펩사 자체가 없으면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니까. 아, 일단, 그래서 이제 예, 연방정부 주정부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 퀘스처너의 질문 문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퀘스처너의 질문 문항은 한 106문항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예, 하지 6개가 간단.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간단하죠. 뭐 미스터냐 미스냐, 뭐 라스트 네임 뭐냐, 퍼스트 네임 뭐냐, 미들 이니셜이 뭐냐, 주소, CD 이게 다 문제식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학교 코드 이 10개 학교 들어가는 거, 네. 예, 학교 이름이랑 네. 뭐 오프 캠퍼스 할 거냐, 온 캠퍼스 할 거냐, 그래서 두 개서 해서 20개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별로 없네요, 진짜. 예, 없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더 간편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더 간편화를 한다는 건 더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S, DRT라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에서 불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한 10분, 15분이면 끝나요. 제출이. 네. 근데 불러오면 뭐가 불러왔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Transfer from IRS 그래놓고선 가정분담금은 천차만별로 계산해버려요. 특히 2020년 경우에 그 데이터가 이제 금년도에 들어가는데 이 1099R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IRS DRT 방식으로 하면 본인이 수입이 변동이 없어도 가정분담이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수작업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자칭 전문가들이 네. 1099R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모르죠. 그 뭔가요? 1099는 들어본 것 같은데 R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자 받으면 1099 INT가 나오고
아. 예, 배당금은 DIB가 되고 네. 일반 miscellaneous income은 1099 MISC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R은 이제 retirement plan에 관한 qualified plan이나 non-qualified plan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트랜스퍼라든가 롤오버라든가 이런 무브먼이 있었을 때 네. 이제 기관에서 네. 예, 이렇게 움직였다. 하지만 요만큼은 세금을 낼 인컴이다. 아니면 그럴 게 없다.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잖아요.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참 묘한 방법으로 네. 예, 편법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그런 윗분들이 좀 계셔서 예. 1099R에 그러면 R이 그 리타이어먼트의 R인 건가요?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이제 경기도 문제가 되지만 네. 이제 작년서부터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비정부가 들어서면서 B급 정부 같아요. 꼭. 마치 비정부라고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B급이 돼버렸습니다. 네. 비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바 선생님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잘 알죠. 세금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학자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뭐 학자금 더 늘렸다. 말은 무상교육 네. 지금 그렇게 해준 데가 어디 있어요? 유럽 유럽에 아니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네. 그렇죠. 옛날을 총잡이 시대라면 모를까. 예. 그러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더군다나 예산은 늘려놨는데 공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정 분담금을 막 조절을 해나가요. 막 올려나가니까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정치적으로는 훨씬 예산이 늘었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줄어드는 상황들. 그래서 사회를 평준화시키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죠. 아, 그래요. 그 문제가 이제 교육계에도 똑같이. 오바마 플랜 나온 다음에 3년 안에 2년 동안 안에 미국 중상층의 60%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중상층이 없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네, 재정 보조의 아킬레스건 제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CSS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이유가 네. 재정 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들. 네. 예, 그래서 거의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들이 50% 이상이 넘는다든가 재정 보조금에. 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펩사 자체에서 넘어오는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만 달러에 대한 거를 결정할 수 있냐. 야, we want to know you more. 네. 예, 우리가 좀 더 부모가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의 액권이는 얼마인지, 이런 수익과 자산에 계산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문항수가 한 360문항 가까이 되는데요. 예, 제대로 잘하려면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번 제출해주면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예, 커렉션이 안 됩니다. 펩사하고 달리.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칼리지 보드를 우리가 제출을 해주면 네. 그것이 이제 각 대학 코드를 넣은 대학으로 날아가죠. 네. 근데 이제 날아갈 때 우편으로 날아가는데 네. 그 대학에서는 입학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는 제출한 인터널 컨텐츠니까 내용을 볼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니드 블라인드 팔러시라는 거예요. 네. 예. 왜냐, 연방보조금,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그런 거에 재정보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유무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합격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야말로 수정헌법? 네? 몰라요. 1조입니까? 2조입니까? 예,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형평성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예, 형평성.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는 볼 수 있냐면 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들어간 학교 코드는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중요하죠. 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라 꼭 등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학교도 넣은 것 같네. 근데 우리가 선호하면 이 학교도 된 것 같으니 여기는 우리보다 같은 형편이라면 무상보조금의 퍼센테이지가 네. 뭐 5,000불 정도 더 나가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장학금 뽑아야죠.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줘야지 학생이 우리 학교를 선택을 하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이 학생보다 못한 세컨 베스트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전략적인 대학 선택 같은 거를 우리가 이런 CSS 프로파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 스페셜 서컴스턴스 이런 거를 잘 꾸며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힘들고 못 살다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신금을 올리게, 예, 그거를 학생 입장의 관점에서 이제 재정보조 담당관이 읽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꾸미냐 이런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이건 뭐 일반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정보들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대학들 간에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학교 선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진리가 하나 있죠. 네, 네. 모르면 어렵고 네. 알면 쉽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괜히 있겠습니까? 아까 CSS 프로파일 두고 한 시간 반 얘기하시는데 일반 부모님들 처음 그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며칠이 걸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긴 뭐 전문가도 전자를 네. 돈전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도사라고 다 전도사니까 전도사도 있는데. 아이고.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서류 내용을 채워 넣는 것 중에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싱글맘, 싱글데드다 그러면은 좀 더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니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군요. 확실하게 아닌 건가요? 예, 연방 그는 아주 기본적으로 네. 그 펩사의 포뮬라를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Education Savings and Asset Protection Allowance table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두 부부가 조인트리 파일링하는 경우와 네. 싱글 페어런팅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그 자산 합계에서 excludable amount 그러니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형편없이 낮습니다. 만약에 조인인 경우에 뭐 아버지 나이에 따라서 네. 뭐 6,600불까지 가능하다면 싱글인 경우에는 뭐 2,800불 이런 식으로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싱글인 경우에는 네. 커스터디언이라 그래도 자녀를 데리고 있어도 가족 수가 적지 않습니까? 가족 수와 텍스 이그젬션은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죠. 네. 4인 가족의 텍스 이그젬션 4가 될 수 있는데 본인과 디펜더는 합해서. 네. 근데 가족 수는 6명인데 세금에는 4명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족 수 1명에 따라서도 가정 분담금이 한 2, 3천 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기러기 가정 경우에 그게 또 골치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용과 재정 보조 내용이 일맥상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좀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최소한 뭐 학원 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이라도 이 동영상 한 100번 보고 메모라이즈해서 먼키 비즈니스라도 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그래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조기 전형을 하면 그럼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진다. 훨씬 더 유리해진다. 뭐 이런 얘기. 뻥. 그것도 뻥입니다. 예. 조기 전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기 전형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래전에 그런 서막은 내렸습니다. 예, 옛날 이제 밀레니얼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들이 나오기 전에 네. 예,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게 yes and no 하면서 뭐
많이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 지금 현실로 보면 네. 벌써 2년 전서부터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330만 명이 졸업을 하다가 370만 명이 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해보면 네. almost 99.9% 조기 전형을 다 넣는다 그러지 안 넣는 학부모가 없어요. 아, 너무 많이 조기.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에서 18일까지 학교는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 같은 데 지금 10만 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입학 사정관이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7분 안에 한 명을 검토한다고 주파를 해도 네. 예를 들어서 1차 사정, 2차 사정, 3차 사정까지 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애들이 얼리를 않는 애가 거의 없죠. 네. 다 얼리를 넣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대학에서 공표를 합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예 70%를 오토매틱 디퍼를 시켰다. 그래도 디퍼는 좀 난 거예요. 네. 웨이팅에 걸리면 웨이팅은 너 저쪽 벤치에 앉아 있어. 부르면 오가 아니면 끝이야 이건데. 네. 예. 차라리 떨어지면 떨어졌지. 네. 예.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네. 각 주정부마다 조기 전형의 발표가 있을 때 방학을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예, 뭐 조지아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불리한 건 아니지만 동의하면 사인해서 보내라. 근데 추천서 하나 더 넣어달라 그러는데 추천서를 과연 방학했는데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써주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짜증내죠. 그리고 다 디포되면 네. 그럼 그거로 될까 안 될까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7, 8개 학교 더 넣을까요? 더 넣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더 넣죠. 그때는 뭐 무지막지예요. 뭐 어떤 학생들이 15개 넣는 애도 있고.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추천서가 좋은 퀄러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불만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잘 써줄 이유는 없죠. I recommend you. 근데 I do recommend you 해야 되는데 일단 not 하나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예. 설마 그건 추천서가 아니죠. 날씨더라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 진짜. 예. 예. 낮 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의견도 사실 많이 참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는 안 들을 수가 또 없어요.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 자녀 얘기를 더 많이 듣죠. 네네. 예. 그런데 그 말의 기본적인 그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애가 다 해갖고 나는 얼마 뭐 받았는데, 뭐 이건 이런 거야. 뭐 그러면 또 거기에 그냥. 정말 짜증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귀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모든 거는요, 오피니언 베이스로 하면 안 되고, verification이 돼야 돼요. 네. verifiable. 예, 모든 거는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요즘 같은 시즌에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검증에 의해서 철저한 그 사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사실 뭐 저희는 기자니까 기자들은 이제 팩트 체크라는 걸 항상 하는 게 이제 습관화돼 있어서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따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문제가 좀 덜한데 보통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 바로 우리 홍 기자님 같은 그런 또 기자도 있지만. 네. 예, 풀어서 얘기하면 기가 막힌 놈. 그러니까, 기자, 그리고 또 기록하는 사람. 예. 그죠? 여러 가지 뜻죠. 예를 들어서, 그게 다 기자 아니에요, 기자. 네. 예. 기자의 말을 이제 너무 그런 다른 뜻의 기자를 많이 신뢰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자라고 다 똑같은 기자는 아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사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 거의 뭐 도박하는 수준이라고.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미래는 유턴이 없다. 유턴은 저희가 하는 방송 프로죠. 유턴해야 되는데 세상이. 네. 예, 원웨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사실 원웨이. 원웨이인데 이제 좋은 방법은 있죠. 뭐냐면 뭐 대학을 1, 2년 빨리 졸업한다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 네. 그릇이 넓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죠. 우리 애는 어떤 전공 쪽이 강해. 예. 네. 근데 대학에서 볼 때 아이가 무슨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게 커다란 어떤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거를 왜 그랬을까?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인데 그럼 자녀의 커리큘럼을 유심히 보는데 네가 저널리즘을 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수학이랑 뭐 매스랑 피직스 이런 사이언스 성적이 안 좋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실 도피 방식으로 네 적성을 여기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을 원하는 데서 편중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익스피리언스만 쌓으면 네. 그래서 어떤 애가 뭐 의대 가겠다 그래서 맨날 의대 쪽으로만 모든 거를 갖다 만들면 이게 좀 약간 개인적인 그 문제점이 있는 애가 아닌가 볼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학교의 그 학풍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 학풍이 적용되는 데는 정말 아이비급들, 뭐 브라운이라든가 레벨 오브 애플리컨스 인트레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네. 그렇지만 그거는 반드시 무슨 어치먼이 있어야죠. 네. 예. 갑자기 12학년 돼갖고 클럽 하나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치먼 하나도 없으면 너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지 그냥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공을 정해서 할지 아니면 undecided로 한 대신에 이런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특히 나는 뭐 저널리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 정도만 짚어줘도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들은 중졸이거든. 그렇죠. 예. 최종 학력이. 네. 예,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대학원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리서치 스킬이 있어서 자기도 성공을 하지만 어떻게 소셜리 임팩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뭐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어떤 에셋이 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그 고려의 대상이 되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성적은 다 좋더라고요. 미국의 27,000개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생이 27,000명이 나오는데 27,000명. 예, 탑 10 스쿨에서 22,000명 이상 뽑지도 않는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미래와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첫째 자녀의 생각 기대 이하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이제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영어 잘하면 자녀한테 모든 거를 의존하게 되다 보면 사실 이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1600점 만점 맞고 AP도 뭐 8개 중에 7개가 5고 뭐 여름에 하버드에 가서 화학 과목을 들었는데 A+ 나온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아이비 다 떨어지고 그것도 UCLA 웨이팅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막 하물며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러니까 대처 방안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네. 요즘에는 뭐 UGA도 1500점도 떨어지는데 UGA 높아요. 커트라인이. 옛날에는 뭐 다 그렇죠. 옛날. 조지아에서는 아주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학교가 주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다 있죠. 예. 하물며 뭐 하버드는 아니라도 독일 발음하면 하버드가 되는 해워드. 하여튼 그래서 특히 자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 대학 선정, 그 입학 원서를 내는 대학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 보조를 먼저 점검을 해서 과연 이 학교에서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
예, 그렇게 해서 잘 주는 학교만 해야 되고, 내 아이가 만약에 13개를 넣겠다. 네. 그러면 그 10개, 맨 처음에 제출되는 그 10개의 배치라 그러죠. 한꺼번에는. 네. 그 구성의 컴포지션을 어떤 학교로 몰아주냐에 따라서도 재정 보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재정보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긴 시간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선입견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다라는 것, 이걸 저희가 지금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물며 집에 잔디 하나 깎는 것도 네. 뭐 아무리 깎아도 잔디가 누런데 네. 누가 똑똑똑 놓고 해서 봤더니 네. 잔디 그런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면. 예, 근데 여기는 이게 뭐 비료를 많이 줬는데도 시들시들한데 이 안에 구라비 많다는 거예요. 뿌리를 갉아먹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서 약을 딱 그치니까 파래지는 것듯이 그런 뭐 전문가니까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러나 네. 한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이 땅지자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네. 젤러스에서. 예, 그래서 뭐 지옥도 땅에 있는 거니까. 하늘을 가리키느냐, 땅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도.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의사 중에서도 돌팔이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사 놓고 안 깨어나요,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일인데 이 일을 아무나한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학원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 수업을 받으라고 보내는 학원인데 그곳에서 이 학자금 문제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요. 이 재무 관계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상담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상담이 나올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계획의 설계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 일단 기본만 충실하면 돼요. 기본은 첫째는 일단 라이센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문제죠. 네. 비행기 조종한다고 해서 네. 뭐 최고의 파일럿입니까? 잘못하면 가미까지가 될 수도 있는데 돌아오지 못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 네. 이제 많다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인슈타인도 준비 없이 더 좋은 미래를 바란 건 정신병의 시초라고 그랬는데. 네. 예,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재정보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재정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해주신 리차드 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